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어깨나 허리,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몸의 다른 부위가 아파서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형외과 의사의 경험으로 통증이 있을 때 좋은 의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 현대정형외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하단부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사의 양력을 보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의 추천?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좋다고 해서 가시나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큰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을 고르고 계시진 않나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바로 집 가까운 곳에 좋은 병원, 잘하는 병원 추천해주세요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환자분은 정말로 아파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길 원하시는데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은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돈도 많이 썼고 여러 가지 검사도 많이 했지만 진단명도 의사들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제대로 된 설명조차 잘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의사분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들께 일일이 추천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진료를 볼 때 이런 의사라면 적어도 믿을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학적 검사를 잘 하는 의사입니다. 혹시 이학적 검사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학적 검사는 영어로 Physical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의사가 환자분의 신체를 직접 움직이면서 문제가 되는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이학적 검사로는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될 때 하는 MT캔이라는 검사나 디스크에 손상이 있을 때 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SLR 테스트 등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왜 이학적 검사를 하는 의사가 신뢰할 만하고 좋은 의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는 이학적 검사는 병의 발생 과정이나 기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실제로 환자분을 진료할 때 이것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픈 환자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의 어깨 통증이 대부분 생각하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충돌증후군 같은 염증성 문제인지, 석회성 건염 때문인지, 오십견인지 어떻게 의사들이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어떻게 아픈지,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어깨 통증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질문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진 이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관절이나 인대, 근육 같은 구조물을 여러 방법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면서 면밀하게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진과 이학적 검사만으로 모든 질환을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초음파, 경우에 따라서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의 도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분들이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문제를 찾아보는 이학적 검사는 거의 안 하고 간단하게 질문하는 문진만 하거나 아픈 곳을 대충 눌러보기만 하고 영상 위주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많은 환자를 단시간에 보아야 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냥 눌러보기만 하는 진료가 아닌 환자분이 불편한 곳을 움직여가면서 진단을 하려는 의사들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제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질병에 대한 지식도 많고 환자에 대한 관심도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아주 간략하게만 확인을 해도 충분히 환자의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요,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잘 설명해 주는 의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선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학적 검사가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으면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들듯이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환자에게 잘 설명하는 것도 역시 질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간단한 예로 허리 디스크의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디스크의 초기, 그러니까 디스크 손상이 적은 상태에서는 마치 담 걸린 것 같은 허리 주변으로만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에게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이나 주사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졌다면 그것으로 이 환자의 치료는 끝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상받은 디스크가 더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 말고도 꾸준한 요추 전만, 그리고 허리 주변,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것 등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치료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자는 원래 아팠던 허리 통증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치료만이 아닌 긴 안목으로 환자의 향후 통증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부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에게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의사를 만났다면 그분은 바로 신뢰할 만한 좋은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의사를 찾는 두 가지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상적인 기준이고 실제 진료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의사들이더라도 환자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학적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의사가 되고 싶은 저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진료 시간의 부족이나 제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을 고르실 때 아무런 정보 없이 막연하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만족할 만한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